안녕하세요. 충북 제천에서 정비업을 개인샵을 운영하고 있는 엔지니어입니다. 오늘 엔지니어 교환주기 2편을 하고 그 다음에 차량 오래 타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편을 하나 더 찍으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엔지니어 교환주기 편, 그때 당시에 그냥 신차 기준으로 해서 오래 탈 것이냐 차량을, 아니면 금방 차량을 타다가 교체를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준을 잡았었는데요. 그 기준 또한 그대로 가셔도 되고요.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오일 교환 주기 편을 조금 더 세분화 시켜 보려고 합니다. 오일 교환 주기 때 오일 교환 주기를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이 포함된 게, 그때 신차 기준이라고 했죠. 지금도 똑같이 신차 기준으로 해요. 신차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내 주행이 주냐, 그 다음에 공회전이 많냐 적냐, 공회전 양, 요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계열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 사용 기간, 여기서 신차 기준이라는 거를 분명하게 들어갑니다. 좀 이따가 신차 기준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에 따른 엔진 오일 교환 주기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엔진 오일의 롱라이프 여부, 이렇게까지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행거리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봤을 때 신차 기준으로 하는 부분은 이제 뭐 냉각 성능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냉각 성능에 대한 거는 지금 보시면 여기 앞에 냉각수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요거 설명을 다 끝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시내 주행 위주로 하시고 차량이 많이 막혀서 신호대기가 지속되는 구간에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 주가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엔진오일 교환 주기가 짧아져요. 실질적으로. 왜냐면 공회전 양과 같이 합해지기 때문에. 공회전 때 차량 시동이 꺼지지 않고 엔진을 계속 회전을 하고 있죠. 약 700에서 650rpm, 650rpm에서 약 800rpm 내외로 항상 엔진을 회전을 하고 있어요. 그 시간마다 실질적으로 엔진 오일이 사용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엔진은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회전 양이 많다면, 이런 시내 주행만 주로 해서 공회전 양이 상당히 많다면 실질적으로 오일 교환 주기를 오래 타시는 분들은 만 킬로를 끌고 가실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만 킬로를 사용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돼요. 대신 나는 그렇게 오래 타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만 킬로 정도 신호 공회전 양이 좀 있어도 끌고 가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공회전 양이 정말 많다면, 시내 주행이랑, 그렇다면 만 킬로를 끌고 가시면 안 되고요. 한 7,000킬로에서, 좀 글씨가 작은데 7,000킬로에서 5,000킬로 내외로 좀 교체를 해주시는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사용 기간이 짧든 길든 요거는 좀 지켜주시면 좀 좋은 부분은 있어요. 분명하게. 근데 공회전이랑 시내주행이 많아서, 시내주행에서 차가 많이 막혀서 신호대기도 상당히 많이 걸리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타신다고 하셨을 때 사용 기간이 5년뿐이 안 되거나 7년뿐이 안 된다면, 저는 추천하는 거는 그때도 1편에서도 얘기했지만 10,000km에서 12,000km 사이를 추천을 하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조금이나마 길게 7년 이상이나 7년부터는 만약에 공회전 양이 많으면 7,000km에서 5,000km마다 교체를 해주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7년 때부터는 보증기간이 끝나요. 연장하지 않는다면 5년 이후부터는 보증기간이 거의 다 끝나죠. 엔진하고 미션 쪽에서. 그럼 엔진의 중요 부품들이 고장이 나면 그때는 고객님들께서 차주분들이 사비로 고쳐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덜 고치고 엔진오일 교환 주기를 땡겨서 차라리 차량이 손상되거나 망가지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차량을 많이 아끼시는 분들은 제가 제일 많이 권장하는 게 가솔린차 5,000km, 디젤차 7,000km, 이것도 1편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분명히. 근데 이렇게 가시면 뭐 유튜브를 보시고 영상을 보신 후에 쉽게 해서 나는 10,000km마다 갈아도 아무 문제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15,000km마다 갈았는데 내 차는 한 번도 망가진 적이 없다. 근데 그분이 공회전이 많고 시내 주행에서 신호가 계속 걸리는 그런 운전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회전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실질적으로 정기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를 타시는 분이 누구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여기 두 가지 부분들. 그래서 항상 요 부분에 대한 거는 인지를 하셔라. 그래서 공회전 양이 많거나 아니면 시내 주행에 신호대기가 많은 길만 줄곧 다니시는 차량이 계속 막히는 정차되는 구간을 가실 때에는 될 수 있으면 그런 구간을 오래 타서 공회전 시간이 길어졌으면 엔진오일 교환 주기를 10,000km로 잡지 말고 7,000km 정도까지는 땡겨줘라. 한 3,000km 정도까지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공회전 양이 시내 주행만 한다고 많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열이라고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올바른 표현은 웜업이라 그래요. 엔진 시동 걸어서 아침에 나와서 웜업 시킬 때 5분 하는 분도 있고 3분 하는 분도 있고 2분 하는 분도 있고 10분 하는 분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웜업을 하면 5분에서 10분 정도 합니다. 가솔린 차량을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온도나 웜업이 제대로 안 끝나요. 실질적으로 1000rpm 이하로 떨어져 주는 게 좋다고 얘기 드렸었잖아요. 근데 1000rpm 이하로 잘 안 떨어져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도 웜업을 좀 길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커피숍이나 아니면 편의점에 갔는데 편의점 가서 또 친구가 오고 그래서 잠깐 얘기하고 바깥에서 얘기할 때 시동 걸어놓고 계속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공회전에 포함이 돼요. 가다가 친구를 만났네, 차 잠깐 세워놓고 시동 걸어놓은 상태에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 자꾸 카톡이 울리네요. 죄송합니다. 소리 좀 끄고 할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한 차주분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엔진오일 교환 주기에서 공회전이 나름 상, 중, 하 중에서 상과 중 정도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000km마다 엔진오일을 교체를 하고 있으셨다 하면 저라면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약 10,000km, 10,000km에서 10만 km라고 적었네. 그냥 1만에서 7,000km까지 줄여주시는 거를 권장을 하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개월수 부분이 있어요. 이 개월수는 옛날 정비집신서 매뉴얼이나 아니면 자동차 매뉴얼에서 보면 6개월이라고 명시를 많이 했었어요. 이 6개월이라고 명시를 많이 했었는데 이 개월수가 6개월이 된 이유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이유가 뭐냐면 어, 6개월, 8개월, 요즘 제조사들 거의 12개월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개월수가 적용된 이유는 엔진은 이렇게 하나의 공간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막 피스톤이 움직이는 공간들도 있고 여러 가지의 공간들이 위아래로 막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밑에 오일이 이렇게 차 있어요. 근데 엔진이 가동이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가 다 뜨거워져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시동을 끄고 나면 어느 순간 여기는 싸늘하게 전부 다 식어요. 오일까지. 그러다 보면 이쪽에 결로 현상이라 해서 여기가 더 따뜻하기 때문에 바깥쪽보다 여기 사이에 수분이 생기게 돼요. 실질적으로. 이 수분 자체를 엔진오일이 포집을 하거든요. 전부 다.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6개월이라는 공식이 나온 거예요. 실제로 차량을 6개월 동안 나는 1000km뿐이 못 타 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1000km를 탄다고 하면 차량의 시동을 걸고 사용을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사용을 하게 되면 외부하고 온도 차이 때문에 이 안에서는 습기가 생겨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 습기의 양에 따라서 엔진이 마모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오일이 많이 비싼 오일을 쓰면 이 습기, 수분을 함유할 수 있는 포집하고 분산시켜서 엔진이 마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뛰어납니다. 오일 자체가. 근데 그 오일이 어떤 오일이냐라고 저도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모든 제조사의 그 기법은 다 비밀이에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베이스 기율을 어떻게 썼고 뭐를 어떻게 써서 이 오일이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틀려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안정적으로 오래 타신다고 하면 6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해주는 게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차량 사용 기간이 짧다면 올해 1년에 2만 킬로도 못 타서 1년에 2만 킬로도 못 타서 나는 1년에 5천 킬로, 3천 킬로뿐이 못 탄다. 그러면 12개월에 한 번씩 가르셔도 무방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가르셔도 크게 의미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오래 안 타실 거니까 어차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개월수를 정할 때 저는 추천하는 건 6개월. 근데 부담스럽다 그러면 최대 8개월. 12개월은 잘 추천 안 해요. 근데 신차 출고일로부터 오래 안 탈 것이라면 12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개월수로 하는 이유는 이 결로 현상과 오일이 오래 밑에 내려와 있으면서 수분에 의한 수분 포집량이 너무 늘어서 엔진을 마모시킬 수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개월수 오랫동안 조금씩 뿐이 안 타셔가지고 엔진을 갈러 가시면 특히나 가솔린 차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엔진오일 주입구 캡을 열면 이렇게 뒤로 열면 거기에 뭔가 카푸치노처럼 아니면 카라멜 마키아토 같이 이렇게 하얗게 거품이 막 올라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엔진오일이 더 이상 수분을 포집할 수 없어서 위로 수증기가 돼서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분은 지금 엔진 자체 내에는 수분 함유량이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일 자체를 너무 안 탄다고 해서 이렇게 막 12개월, 24개월 이렇게 가시지 말고 키로수로만 갈지 말고 어느 정도 개월수도 적용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개인적으로 댓글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저에게 뭐 휴대폰 번호나 이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전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하는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차량 사용기간은 1편에서 했죠? 1편에서 했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엔진오일 종류에서 롱라이프 오일이 있어요. 엔진오일 규격에 대해서, 엔진오일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제가 얘기 드렸죠. 뭐 BMW 규격이라던가 아니면 A3라는 규격, 이 안에 롱라이프 오일들이 많다. A5도 있고 A2도 있지만 이 중에서도 A3가 제일 롱라이프 오일들이 많다라고 얘기 드렸었고 BMW는 LL04번부터 요즘 신규 규격도 있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롱라이프 오일을 쓰면 조금 더 길게 타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7,000km 쓰실 거 10,000km 정도 이렇게 연장하실 수는 있어요. 대신 가솔린 차량들은 항상 뭐라 그랬죠? 3,000km에 한 번씩 오일량 측정을 해서 부족하면 보충을 해줘라 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이 주행거리 부분은 1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5,000km, 7,000km, 7,000km, 그냥 7,000이라 쓸게요. 킬로미터, 그 다음에 뭐, 10,000km,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기 드렸었던 부분인데, 일단은 제가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추천해드리는, 제 고객님한테 추천해드리는 교환 주기는 가솔린 LPG는 5,000km라고 얘기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디젤 차량은 7,000km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만약에 손님께서 저는 이렇게 자주 가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라고 하면 고객님한테 제가 뭐라 그러냐면 고객님께서 가시고 싶은 교환 주기에 교체를 하세요 라고 얘기를 드려요. 왜냐하면 저는 정비사지 판매를 목적으로 해서 엔진오일만 계속 주구장창 갈아서 돈을 벌고자 하는 상업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를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제가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할게요. 자, 여기서 그 개월수를 한다는 이유가 엔진이라는 공간 안에 결로현상으로 수분이 생기는, 물방울이 생기는 것 때문에 개월수를 한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게 엔진오일들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제가 쉐로일들만 꺼내서 죄송한데 쉐로일들도 있고 뭐 다른 이런 GS 오일들도 있어요. 근데 오일을 고르실 때 첫 번째 엔진 오일을 갈로가거나 오일을 고르실 때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앞에서 땄습니다. 이렇게 좀 밀봉되어 있는 오일을 좀 통에 있는 거를 타입을 고르셔라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하나 땄고요. 다시 내려놓고 안으로.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쉐로일이나 이런 걸 광고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보시면 이렇게 밀봉되어 있는 오일들, 그리고 드럼통이라 해가지고 총으로 쏘는 오일이 있어요. 주유소에서 주유하듯이. 그런 오일들은 좀 사용을 하시는 거를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차량을 아끼신다면. 왜냐하면 이 드럼통 오일도 이런 식으로 드럼이 있고 뭐 통에다 옮겨 담는 타입도 있고 있는데 여기다가 펌프를 넣어가지고 오일을 빨아 올려서 쓰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여기에 오일이 쭉 줄면 이만큼 반 차 있으면 얘가 한 통에 200리터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반 정도 줄었을 때 100리터 정도 남으면 실질적으로 여기가 완전히 밀봉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외부 환경에서 보관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수분이 생겨요. 자동적으로. 왜? 엔진 오일은 일단은 물 먹는 하마와 같이 오일을 수분을 포집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엔진 오일 사용하실 때 드럼통에서 쏘는 총오일은 좀 안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참고 정도 사항으로 알고 계시고요. 자, 신차 기준이라고 얘기한 첫 번째 이유가 그때도 얘기 드렸죠. 냉각 성능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게 신차 나와서 10만 킬로 안에 냉각수가 되게 빨리 변하는 차들이 있어요. 그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냉각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서 냉각수의 아주 기본만 얘기하고 가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현대 기아차에 생산될 때 냉각수에 다 주입돼서 나오는 거는 여기에 보이시는 최고급형 부동액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최고급형 부동액이 들어가서 나오고요. 이 최고급형 부동액 말고도 냉각수라는 게 종류가 되게 많아요. 특히나 일반 업체에 가도 냉각수의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최고급형 부동액은 SI-OAT라고 기호를 적거든요. SI-OAT라고 적는데 이 SI-OAT에서 OAT 성분들이 그냥 일반 OAT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SI가 의미하는 거는 합성이라 그래요. 합성 냉각수라 그래서 얘네들은 좀 고퀄리티 냉각수예요. 그래서 수명도 길고 라이프도 긴 오일, 그 냉각수입니다. 엔진 오일도 마찬가지로 차에다 넣으실 때 반은 비싼 오일 4만원짜리 오일 넣고 반은 5천원짜리 오일 넣고 이러진 않으시죠. 엔진 오일도 섞어서 쓰면 안 돼요. 이 냉각수도 마찬가지로 신차 출고할 때 이 SI-OAT로 전부 다 세팅이 돼서 나옵니다. 하이브리드 차들은 이 SI-OAT의 EV 쪽이나 전기 쪽 차량들은 이거와 다른 냉각수를 또 별도로 사용을 해요. 실질적으로 아예 전기차들 전용 냉각수가 따로 있습니다. 왜? 전기 차량들은 냉각수 온도 1도에 엄청나게 크게 작용을 해요. 막 차가 안 나가니, 차가 시동이 꺼지니, 못 가니, 경고등이 뜨니. 왜냐면 전기 쪽은 열 쪽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끔 설계를 해놨어요. 제조사에서. 실질적으로. 근데 이 전기 쪽은 일단은 배제를 하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신차 내연기관 차들은 전부 다 현대 기아 차량들은 지금 SI-OAT의 최고급 장수명 부동액이 세팅이 돼서 나옵니다. 근데 사용을 하다가 보니까 냉각수가 부족해서 다니시던 카센터를 갔더만 냉각수를 서비스로 보충을 해줬다. 뭘로 보충해주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보충을 해주면 공짜로 서비스로 보충해줘서 나는 기분이 좋다. 손님들은 그렇게, 고객님들은, 차주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정확하게 이걸로 보충을 해줬는지 이걸로 해줬는지 알으셔야 돼요. 얘는 SI-OAT고 현대에서 나온 얘는 OAT예요. 그냥 싼 거. 얘보다 싸요. 그리고 얘는 제일 비싸요. 현대에서 나온 제품 중에서. 이건 더 싸요. 실질적으로. 자표라고 그럽니다. 자표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GS에서 욕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GS에서 나온 그냥 일반 부동액입니다. 얘는 장수명 부동액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뒤에 보시게 되면 10년에 20만 킬로라는
수명을 가지고 있는 냉각수예요. 얘네 같은 경우는 보면 2년 또는 4만 킬로라는 수명을 가지고 있는 냉각수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2년 또는 4만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신차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이거를 넣는지 나중에 쓰다 보면 신차 타시는 분들 쓰다 보면 이걸 넣고 있는지 몰라요. 이걸 넣어주는지. 전기업소에서 뭘 넣어주는지 몰라요. 차라리 제가 신차 타시는 분들한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 한 통 사셔가지고 증류수, 제일 좋은 게 증류수예요. 물을 희석할 때 증류수랑 얘랑 딱 4리터짜리니까 이거 한 통에 2리터로 딱 나눈 다음에 두 통 해가지고 나눈 다음에 한 개는 새 거 사시고 하나는 저 다니시는 전기업소에 가서 하나 냉각수통 하나만 달라 그러세요. 줄 겁니다. 그냥 엔진오일 가시면서 달라 그러면 그냥 줄 거예요. 이거 사주고 반만 나눈 다음에 증류수 사셔가지고 꽉 채워가지고 직접 보충하세요. 안 되겠으면 전기업소 가서 제 거 있는데 이걸로 좀 보충해 주시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진짜로. 냉각수에다가 다른 성분을 섞으면 이런 성분이 섞이면 금방 망가져요. 이 고급 냉각수는 성질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섞어서 쓰는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냉각 성능 또한 빨리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꾸 신차 기준을 잡는 거예요. 엔진오일 교환 주기를. 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서 보여드리면 이제 모든 제조사의 냉각수가 거의 다 있어요. 웬만한 차들. 요거는 찌프랑 HOAT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 찌프랑 찌프 정도? 예, 저 찌프 정도 사용하는 냉각수고, 여기는 폭스바겐이랑 아우디에서 주로 사용하는 냉각수고, 색깔 참 이쁘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벤츠랑 뭐 삼성도 이런 색깔을 띄어요. 이런 식으로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GM 대우에서 쓰는 덱스 OAT라 그래요. 요런 냉각수가 있고, 요거는 쌍용에서 옛날 구형에 쓰던 완전 구형 냉각수. ITA 계열이라 해가지고 냉각수 계열이 제일 특이한 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현대기아 거를 잡았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시면 색깔 자체가 약간 형광색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이 옆에 있는 거 하나는 약간 더 명롱한 녹색일 거예요. 이게 얘입니다. 이게 최고급 냉각수고요. 이거는 어디 거냐면 얘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방송사고 일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좀 차이 좀 아시겠나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차이가 보여야 돼요. 실질적으로 얘는 싼 거, 얘는 현대에서 나온 비싼 거. 그래서 여기 잠시만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차이가 더 분명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색상 차이도 많이 나고요. 많이 날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냉각수에 대한 보충을 받는 것 또한 차이를 좀 아시고 받으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신차 기준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냉각수가 변해가는 사항을 보여드린 거예요. 냉각수가 변해가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왼쪽으로 요거 같은 경우가 제일 그나마 덜 변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가 요 간장게장, 흔히 말하는 냉각성능이 많이 떨어진 약간 간장색. 그 다음에 이 맨 끝에 있는 게 확실히 많이 변한 거예요. 이 맨 끝에 있는 거를 잠깐 내리고요. 지금 보면 얘가 왜 많이 변했냐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거는 고객님 차량에서 샘플을 채취한 지 오래된 부분 자체인데, 이 상태에서 흔들게 되면 완전 진흙탕물이죠. 그래서 더 오래된 부분이라고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더 심해지면 완전 진흙처럼 뻘처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차 기준으로 자꾸 얘기를 하게 돼요. 냉각 성능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엔진을 오래 못 써요. 왜? 열을 못 식히기 때문에 엔진 오일은 더 빨리 망가지게 돼 있어요.
엔진 오일이랑 차량의 기계 자체는 모든 기계는 열만 잘 다스리면 오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엔진 오일 교환 주기 얘기할 때 꼭 신차 기준으로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됩니다. 얘네들은 다 동일한 조건에서 시작을 하니까. 그 이후에 이걸 넣는지 이걸 넣는지는 아무래도 여기 영상을 보는 분들이 알으셔야 됩니다. 모르고 무조건 공짜로 넣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돈을 내시고 이런 걸로 보충을 하세요. 그리고 증류수까지 하면 더 좋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꼭 참고를 해두세요. 특히나 사고수리, 공업사에서 사고수리 했을 때 꼭 이거를 써달라고 부탁을 해요.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증류수를 써달라고 얘기를 하기가 힘들면 직접 증류수에 타가지고 갖다 주세요. 그래야지 좋아요. 진짜로. 아무거나 막 넣다 보면 결론적인 거는 냉각수만 빨리 망가져요. 그래서 신차 교환 주기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거를 다 설명을 하고자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냉각수 다음에는 뭐 나중에라도 제가 냉각수 편을 찍게 되면 더 세세하게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그때는 시간을 좀 길게 잡고 한 30분 40분 정도 잡고서 냉각수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거 끝내고 나서 다음 편 영상에서는 자동차 오래 타기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감사합니다.